안녕하십니까. 유기산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이제 40일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외적으로, 국내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후보를 결정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고민하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인터넷 기자협회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돌아드리고 또 이해를 돕고 또 좀 더 훌륭한 후보를 고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사회 연수로 광역 교육감 후보와 광역 단체장 후보들을 모시고 그분의 정책과 미래, 비전과 소신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대구시 교육감 후보님들을 모셨습니다. 이어서 4일에서 경상북도 교육감 후보들을 모실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이번 두 지역 교육감님께서 이번 선거에는 출마를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시는 분이 두 지역의 교육 수장을 맡게 됐습니다.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만큼 대구 경북 시도민 유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토론회를 보시고 마음에 드는 후보를 결정하신 뒤에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표를 반드시 행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대구경북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오마이뉴스 조정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조정장 해주시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조정훈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대구경북 인터넷 기자협회 주최로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교육은 백년대계라 할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대구교육을 이끌어갈 진정한 교육감을 뽑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규정을 기준으로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선 후보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교육감 선거에는 모두 3분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했는데요. 사전에 추첨한 순서대로 왼쪽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사열 후보입니다. 대구 순진형 공교육으로 지역에 있는 김사열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강은희 후보입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풍교육으로 대구의 모든 아이를 품겠습니다. 강은희 후보입니다. 네, 다음은 홍덕률 후보입니다. 네, 공감과 소통의 현장 교육감 홍덕률 예비 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에 모시게 된 3분의 후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첨된 순서대로 각 후보자들의 출마의 변을 듣고 다음으로 사회자 공통 질문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후보들의 순발력을 알아보는 OX 스피드 퀴즈를 갖고요. 다음으로는 한 후보가 다른 상대 후보를 선택해 개별 질문을 하는 상호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기회는 총 3회이고 3회 모두 한 후보에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은 삼가해 주시고 비전을 중심으로 질문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경북 인터넷 기자협회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질문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을 갖고 이후 매진말로 토론회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들에게 출마의 변을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후보당 주어질 시간은 2분입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고 제한 시간 10초 전에 종을 한번 울리겠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종소리와 함께 마이크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사열 후보자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5가지 이유로 이번에 교육감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2014년과 2016년 경북대학교 총장 운영 과정을 통하여 대학 교육에서 교육의 자치와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역교육 현장에서도 자율성이라는 문제가 아주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국내외에서 평생 동안 교육 전문가로 일해왔습니다. 실제로 시민교육과 자유학교가 최고 수준인 덴마크에서 그리고 선진 교육국가인 미국에서 제가 유학을 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국내에서는 대학교육 현장에서 20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일선학교와 교실 단위에 과감히 자율적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중앙 정부로부터 오는 부당한 가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막아내고 학교 내에서는 선진적 교육을 비롯해서 교실 단위에서 학생 중심의 교사 책임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사가 아이들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사들의 여건을 지켜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마련하겠습니다. 학교 밖에서는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최대한 지원하며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다문화 교실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역의 여러 교육 현장을 자율이라는 큰 원칙으로 조화롭게 운영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강은희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교육가족 여러분,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 전 여성가족부 장관 강은희입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해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쳤던 현장교사 출신입니다. 국회의원으로 교육부의 정책을 감사하거나 교육 예산을 심의할 때도 혹은 교육 관련 법률을 만들 때도 현장 출신 교육자로서의 철학과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청소년 주무부처 장관으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도 대구 출신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대구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위해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풍교육으로 모든 아이를 뜻모아 모두 품겠습니다.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교실을 활기차게 배움이 즐거운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행정 부담은 가감히 줄이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교권을 강화해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모두 존중받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제 교육도 평생 교육만 했던 경험으로는 새로운 교육, 미래 교육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네, 다음은 홍성렬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리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교육감 예비후보 홍덕렬입니다. 저는 대구대학교에서 교육자로 꼭 3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8년가량은 총장으로 일했습니다. 평생을 학생과 학교를 떠난 일이 없습니다. 특히 총장으로 일한 지난 8년여 동안 저는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오로지 학생만 보고 일했습니다. 학생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났습니다.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주기 위해 어떤 희생도 또 가시밭길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각종 외풍으로부터 학교와 교육과 학생을 지켜내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큰 대학을 경영했습니다.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재단 분규 정리했습니다. 대구대학교의 위상과 경쟁력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학생 행복 교육 철학과 대학 총장으로서의 성공 체험을 가지고 교육감 후보로 나섰습니다.
공감과 소통의 현장 리더십으로 교육 현장의 숙제들을 풀어가겠습니다. 학생이 행복하고 선생님이 존경받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 세 분의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동기 현 교육감은 대구를 교육 수도로 특허 등록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대구가 교육 수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대구가 교육 수도로서의 위상이 맞는지 진단해 주시고 대구 교육의 발전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강은희 후보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구 교육이 교육부 평가에서 연속 6년 최우수 교육기관으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역 간의 교육 격차나 계층 간의 양극화 해소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더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교육이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바꿔서 아이들의 문제를 잘 준비하고 우리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는 아이들로 키우느냐 하는 부분은 제반 모든 교육 시스템을 새로 정착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교사도 직접 해보고 아이들도 키워보고 기업도 운영해보고 다양한 경험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교육계만의 역량과 힘으로는 이제는 미래 역량을 키우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새로운 리더십으로 교육의 방향을 새로운 시대에 맞게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홍동열 후보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동기 교육감님께서 우리 대구가 원래 교육도시로서의 자존심이 아주 강한 도시고 그걸 통해서 많은 인재를 배출해왔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런 취지로 교육 수도를 표방하시고 그 실질적인 교육 수도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그 방향과 비전, 저는 대단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의 문제, 부작용, 여러 가지 숙제들이 남아있는 것 사실입니다. 전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지금 교실 혹은 학교 현장의 주요 교육 주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쳐있고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보람도 찾기 힘들다고 상당히 어려운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도 지쳐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교실을 살려내고 지금의 교실 환경 혹은 지금의 교육 주체들이 이런 필요도 가지고 교육 수도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숙제가 있습니다. 미래 교육을 위한 준비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교육 과정,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사일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감이 내것인 교육 수도에 대한 노력은 외형적 수치를 올리고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원령이 되는 교육의 가치에 대한 문제를 보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은 교육 자체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감 시대에 정치권과 문제를 들어갈 때 교육 자체에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번에 대해서 예를 들었고요. 그리고 교육이 가장 중요한 교실 자체, 교실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 보면서 안무가 너무 많고 학교 불가능한 이런 것들로 교사가 시달리면서 상당히 교육의 온전한 교실에서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했다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시고 또 요즘 또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 간 지역 내의 교육 격차 그런 문제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돌아야 되지 않나. 네, 새 후보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대구에서도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무상교육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홍동열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사실 대구가 전국의 주요 광역지자체들 가운데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 급식의 질, 급식의 안정성, 이제 함께 목표가 지금 사회적 질문에서는 무상급식 범위가 어떻게까지 가야 되느냐. 저는 무상급식이 왜 지금 무상교복이다 여러 가지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교과서 혹은 현장 체험 실습비 이런 쪽에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경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무상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 무상교복이라든가 그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학부모님들의 재정負担을 덜어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모든 것들이 지자체와의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자체와 누가 더 협의할 수 있고 누가 더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김사일 후보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상교육을 중학교까지 하는 주로 사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31조 4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상화하게 되는 의무교육의 경우들이 지금 배우는 늦게 수업료 외에 이런 급식의 문제라든가 요금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 참여해야 돼요. 근데 중학교는 그까지 다 우리하고 이 문제들은 국가가 약속한 헌법적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관련되는 예산들은 지자체와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고등학교 학생들도 상대적으로 나라의 문제가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확대해서 지원을 드리는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강은희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유치원 무상교육이나 고교 무상교육, 중학교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국 강력시도 중에서 7개 강력시 중에서 대구는 현재 6위의 재정 자립도의 형편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자체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상교육이 늘면은 순수 교육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어떤 교육 정책으로 잘 키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 간의 교육 격차도 사실 교육에 순수 교육비를 더 투입한다면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의 무상급식이 지금 현재 대구는 47%인데요. 100%까지 하려면 300억 정도 더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무상급식보다는 질을 더 높이고 아이들의 무상교복보다는 생활교복을 도입해서 착한 교복을 하는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새 후보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공통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대학 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후보자당 답변 시간은 역시 1분 30초입니다. 답변은 김사일 후보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입시 정책이 그 전 정부와 다르지 않고 매년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들은 크게 변화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입시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바꿔서 앞으로 4년간 매년 이렇게 입시 제도가 바뀐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려스럽고 이 정부도 이런 부분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입시 제도가 세 가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형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사교육을 유발하는 수시 전형을 대폭 개선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을 바꾼다고 해서 사교육이 이렇게 없어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단위에서는 선진형 평가, 실제로 교실 바깥에서 평가하는 것이 대학의 입시를 주도하지 않고 그것이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입시 제도로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국가 단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주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강은희 후보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입 정책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입시 정책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것도 대학 측에 슬그머니 통보해서 정시와 수시 학대를 조정한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한이 교육부가 좀 더 과감하게 책임지고 안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수능 최저 등급 폐지나 정시 학대는 사실 정반대의 정책입니다.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맞는 교육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잘 구축하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과 대평가 방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학생들의 교육 방향을 결정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것이 교육 정책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소화 정책에 대해서도 좀 더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그대로 학부모의 뜻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홍동률 후보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시 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교육부가 몇 가지 시안을 이렇게 내놨다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안을 샀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었고요. 최근에 국가교육회의 혹은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안을 다듬겠다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섣부른 결정으로 인해서 학교 현장, 교육 교실 현장이 혼란에 빠지고 학부모님들이 불안에 빠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입시 정책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몇 가지 시안들 중에 예컨대 정시 모집을 확대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안이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대안으로 몇 년째 확대되어 오는 추세에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 예컨대 신뢰성, 공정성 혹은 금수저 전형 이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런 부작용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보완하는 그런 정책을 펴면서 이 입시 제도가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변화해 가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후보의 답변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좀 가벼운 질문을 할까 합니다. 후보자들의 전결을 살펴보는 스피드 퀴즈 질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 후보자들께서는 OX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OX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총 10개입니다. 그럼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감 후보로는 내가 다른 후보보다 월등한 것 같다. 들어주십시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강은희 후보의 대표 공약인 1학급 2교사제에 찬성한다. 들어주십시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김사열 후보의 대표 공약인 무상교복 도입에 찬성한다. 들어주십시오. 네. 다음은 홍덕률 후보의 대표 공약인 무상유아교육에 찬성한다. 들어주십시오. 네, 강은희 의원님께서 약간 기웃등하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우동기 교육감이 지난 8년 동안 잘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주십시오. 꼭 하나 드려야 됩니다. 예,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네. 네, 세 후보 다 잘한 걸로 평가하셨습니다. 다음입니다. 우동기 교육감이 추진했던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해서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들어주십시오. 네. 7번째 질문입니다. 학생 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한다. 들어주십시오. 이건 질문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네. 그래도 들어야 됩니까? 네, 단순한 질문입니다. 그냥 가볍게 들어주십시오. 네. 저기 주관식으로 좀 해주시죠. 주관식 문제는 차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째 질문입니다. 교육과정 내 페미니즘 교육에 찬성한다. 들어주십시오. 교육과정 내에 페미니즘 교육에 찬성한다. 네. 9번째 질문입니다. 투표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개정에 찬성한다. 네.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등교시간 늦추기에 찬성한다. 네. 10개 질문에 대해서 세 후보의 생각들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후보자 간 상호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개별 질문 시간입니다. 토론 주제는 자유입니다. 후보자당 기회는 3번씩 주어지고 질문 시간은 30초, 그리고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제 질문을 하실 경우 제 질문 시간은 1분이고 제 답변 시간은 30초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먼저 강은희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열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김사열 후보님의 10대 공약 중에서 신규 교원 13,000명 정도 충원하겠다, 2교사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유, 초, 중등에서 지금도 또 앞으로 또 좀 이거는 너무 과도한 정책 아니냐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제조건으로 정부 단위의 결제를 필요하다고 보는데 1,500억 정도가 저희는 그좀 요청 단위에서 결정하기 아니라고. 그런데 정부 단위에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바로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 10년간 공립초중고 신규 임용교사를 2,835명 줄이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년 내에 13,000여 명 늘리겠다고 하는 후보의 말상은 모든 것을 중앙정부에 다 맡기고 그렇게 결과가 되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공약을 위한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매년 이렇게 정원을 한다, 후보님 말씀대로 한다면 매년 3,500억이 넘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에 대한 거 너무 중앙정부에 미루고 공약은 본인이 하시겠다, 이런 취지라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또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감 후보라면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공약은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장기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현재 문재인 정부조차도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이 공유되지 않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꿈을 포기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단기적인 것에만 치중한다면 여기 문제가 있고 좋은 문제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공약한 것에 대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또 다른 교육감들과 함께 이런 힘을 합쳐서 정부를 설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덕률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은희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다른 토론회장에서 교육자로서 정체성을 강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정치인이십니다. 시합이 얘기하면 실패한 정치인으로 인식되어 좀 측면이 있지 않습니다. 선거운동도 정치인처럼 하고 계십니다. 교육자와 반사를 하셨고 교육자에 대해서 상당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홍 후보께서 일방적으로 매도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저는 얼마 전에 교육계 원로들께서 190여 분이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지지는 이 대구 교육을 가장 잘 이끌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교단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봤고, 저는 19세 이상이 되는 성인 교육만 하신 두 분과는 좀 다른 결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초, 중등 교육은 보편적 교육이고 연구가 아닙니다. 아이들과 현장에서 호흡해 봤던 그런 경험을 원로 교육계에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무엇보다도 더 강조되고 능력이 있고 인정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맞도록 앞으로도 교육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홍보 공동회의가 제가 이해하는 선거법에서 사실 당원 명령도 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선거 공동회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명령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특정 정당과 연계하거나 결합해서 정당을 성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 현장의 정치를 끌어들이는 것이고 교육 현장을 분열시키는 선거법에서 교육감 선거법에서 아주 강력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선거답게 정치인처럼 하지 마시고 교육자처럼 선거운동부터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후보님께서 제가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교감하고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을 그렇게 매도하는 것은 정말 오히려 정치적이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분께서는 실제 선거를 통해서 총장을 하셨고 후보까지 되신 분인데 저는 이번이 처음 선거입니다. 그리고 공보물도 선관위에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다 문제가 없다는 확약을 받고 시민들께 공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다음은 김사열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유동기 교육감이 내걸었던 대구 행복 영양 교육이라는 정책이 있는데요. 정치행정으로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어떤 일각에서는 좋은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서 내건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시적 역량, 도덕적 역량, 사회적 역량, 정서적, 신체적 역량에 대해서 되어있는데 그것이 교육 목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는 인재상을 진취적이고 개방적이고 따뜻한 인간을 길러내는 것으로 설정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행복 역량 교육을 또 천명하셨고 너무 추상적인 행복 역량 교육을 조금 더 구체적인 지표로 나누어서 지금 말씀하신 5가지 지표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애쓰셨습니다. 저는 그 5가지 지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행복 역량 교육이 대구교육청의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되어 있고 상당히 방향은 잘 잡혀 있다. 이렇게
통한 행복 역량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교실 현장에서 선생님에 의해서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고 실질적으로 행복 역량이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서는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이걸 보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당히 공감하시는 대답을 해주시는데요. 실제로 교육 전문가들의, 철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 지금 5가지 요소 중에서 지적 역량에 해당하는 부분만 실제로 교육 목표가 될 수가 있고, 다른 것들은 교육의 그 결과로 파생되는 문화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든 교육 과정이든 교육의 결과든 사실 평가를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 평가가 주관적 평가인지 객관적 평가인지 정량 평가인지 정성 평가인지 여러 가지 평가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평가라고 하는 그런 과정, 툴 없이 교육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표화 노력은 필요하다. 물론 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보완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 되겠죠. 네. 다시 강은희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열 후보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선진형 공교육으로 교실 자치를 실현하고 선진형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또 덴마크식 자유교육학교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요. 뜻은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건 선진형 공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붙이는 아니고, 그것들을 다른 선진국에 있는 것들을 모델을 가져온다, 이런 뜻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기반에 맞게 선진적 모델들을 고민해서 그것들을 창안해서 하겠다, 이런 뜻으로 내건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교육의 본령이 되는 교실 자치 부분이 우리 지역에서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교육의 원칙으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그런 업무들을 경감시키고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몰두하게 하는 이런 교육을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가 주장해요. 그것이 선진형 공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외에도 사실은 그런 선진형에 대한 것들은 교육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보다 더 늦어진 걸 말하는 것이죠. 제가 들어도, 다시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좀 되지 않습니다. 교실 자치는 또 어떻게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1학급 그 교사를 한 명 더 추가하시겠다고 하는 부분도 국가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면은 마땅히 좋겠지만, 실제 중앙정부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교원 수급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숫자와 장기적으로 교원 수급은 다 긴 안목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국가가 하지 않겠다, 미래를 포기한 듯한 정책으로 몰아가는 것은 현실을 너무 모르시고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선진형 공교육에 대한 대책도 좀 더 구체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급당 학생의 숫자를 줄여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령 인구 감소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학교 현장의 위기를 풀어가는 방법으로 작은 학교, 작은 교실을 얘기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을 국가 단위에서 결정해 달라는 얘기를 했지, 선진형 공교육에 그걸 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닌데, 섞어서 이해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홍동률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강 후보께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 앞에서 언급됐던 선거 공보물에 대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그 정치인과 기업인 혹은 그 외의 행정들도 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강 후보께서도 교육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정치인에서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육은 마땅히 교육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래 시대를 보면은 단순하게 교육 현장에만 있어서 우리 교육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산업화 물결도 굉장히 격동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격동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이고 외풍으로부터는 어떻게 막을 수 있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지자체하고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소통하느냐의 문제는 그냥 교육 현장에서 대학 교육에만 몰두하신 분들과는 저는 당당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인 능력을 합쳐서 교육으로 다시 그 역량을 집중한다면 우리가 풀지 못하는 교육의 많은 부분을 저는 자연스럽게 잘 풀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분은 토론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정치인이 교육을 직접 맡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교육감 선거에서 정당 선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일정 기간 당적을 가지면 출마 자격조차 안 주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교육 현장에 개입하는 순간 교육 현장은 분열되고 정쟁으로 휘둘리게 되고 학생들 혹은 학부모는 다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설령 일정된 당적을 내려놨다고 하시더라도 그런 자세로 그런 관점에서 진짜 교육자답게 혹은 교육감 후보답게 전공운동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답변 바랍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하는 일과 이런 데 대해서 정치적으로 일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교문위 활동을 할 때도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고민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인 시절에도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몰두한 이유도 지금의 교육감이 출마한 이유도 교육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키고 하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김사열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홍 후보님이 강 후보에게 질문한 것과 연관성이 좀 있는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교육이 중립성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 후보님께서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정치인 마음이 있습니다. 강 후보는 또 평소 어린 사람으로 알려져 있던데 박근혜 정권 때 의원과 장관을 지낸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서 잔액 이후에 그런 인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친박 그룹의 집회나 교도소에 면회 간 적이 있는지 이런 걸 묻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고 물어봅니다. 두 분이 굉장히 오히려 정치적이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정말 교육만을 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을 잘 시킨가, 이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 선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두 분은 이미 선거를 다 경험하셨던 분들이고요. 그리고 현재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이런 교육감 선거는 어쨌든 선거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적 활동입니다. 양 후보께서 대학의 교수로 계시면서 이런 정치적 일에 직접 뛰어드신 것이야말로 홀패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다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고 집중하는 거야말로 교육감이 필요한 교육에 대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대답하시니까 어떤 그런 점들에 대한 의심들이 갈줄 알았습니다.
지역에서도 만약에 그런 것이 강호국님 말이 맞다면 정치인 출신들이 교육감이 그 얘가 등장하고 실제로 방금 얘기하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실제로 교육법을 근거로 작동하고 있는데 오히려 교육계에서 나온 교육 전문가인 교수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 조금 공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치가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견해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기 어려운데 그 견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고도화된 부분은 저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했고 정책 중심으로 국회 활동을 했고 여성가족부 장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현장에서 교사 출신이었던 것을 잘 살려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강원희 후보자께서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덕률 후보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전교조가 법의 노조라는 통보는 정당하다라고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법의 노조 철회를 공약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옆에는 현재 전교조 선생님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의 노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의 노조죠. 네. 법의 노조고요. 법의 노조를 지금 풀어달라고 하는 전교조 요구인데요. 이것은 법으로 결정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관이나 혹은 장관조차도 사실 문신의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어차피 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안이었던 만큼 법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2월 말 현 교육감께서 불출마를 선언한 후에 전교조 그리고 대구 진보 시민단체 등이 진보 진영 교육감 단일 후보로 홍덕률 후보를 접촉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 출마를 거부하지 않았던 보도가 있는데요. 친전교조 교육감으로 봐도 될까요? 지금 답변에서 보시면 상당히 그 전에 하셨던 행동과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얼마 전에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이 전교조 대구 지부 전임자를 직위 해제해서 무단 결근으로 징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전교조 정책은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관계는 여러 진보 무슨 단체 혹은 그 외에도 여러 단체들, 심지어는 저 이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심지어 보수 성향의 단체 개인들까지도 저에게 다양하게 출마를 권유했던 사실이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일관되게 제가 출마를 동의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바로 잡고요. 그리고 그 전교조의 요구는 법의 노조라고 하는 그 결정에 따라야 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답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홍덕률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을 바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회자님? 네. 대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김사열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론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었습니다만은 사실은 교육 행정 혹은 교육 경영을 담당했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년에서 2,400억 규모 교수 직원 1,000명의 큰 대학 조직을 경영했었습니다. 김사열 후보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80문화원 예산 직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물론 이제 예산 규모는 적지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동부 주민 전체 수십만 명이 대상이 되고 대학에서도 교수의 예산은 적지만 전체를 우리가 다루는 예산의 전체 대학 예산 전체를 우리가 다루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그 기관에 쓰는 예산의 규모로 가지고 행정력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행정적인 것은 기본적인 이런 일관되게 공유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교육청에서 교육의 그런 목표라든가 교육의 여러 가지 방향들을 공유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리드할 수 있다면 교육 행정을 풀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뭐 실제로 국가 단위의 장관이나 이런 역할에도 행정가들이 실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떤 일을 언제 했느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역량 혹은 여러 가지 자세, 관점, 실력, 성적, 성과들이 검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인의 경우에 저는 대학 총장을 하면서 무수히 많은 날들을 밤새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었고 책임도 졌었고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평가도 받고 이런 일들을 해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냥 어떤 사회단체나 아니면 책임지지 않는 단체를 운영했던 그것을 행정의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건 예컨대 강은희 후보께서도 장관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장관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일의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유권자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김사열 후보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 김사열 후보 조금 답변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니요, 질문 시간인데요. 질문 시간인데 지금 그 강은희 후보한테 2번 질문을 했기 때문에 홍동열 후보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서 3번 질의를 하는데요. 지금 후보님께서 강은희 후보님한테 2번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홍동열 후보한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하시면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뭐 그런 교육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시민단체라고 해서 작다고 해서 거기를 좀 이렇게 폄하하고 뭐 교수회나 총장의 그 지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저는 좀 공감하기 어렵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도 평교수, 평교사라 하더라도 고민의 양은 거의 같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육의 행정력이라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 고교 학점제라는 것이 있는데 2022년부터 실행이 되는데 대구 교육청 수준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후보에게 묻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뭐 긴 방향이랄까의 점에서는 필요한 새로운 제도 혹은 새로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교육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본적인 취지와 그 방향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사실은 많은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꿈, 다양한 끼, 다양한 개성, 적성을 이렇게 발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 교육 내용으로 가야 되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걸 위해서 사실은 교육감이 되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준비에 착수해서 이걸 제대로 안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준비 단계에 제가 알기로는 교사 배치 수급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들을 학교 단위에서 개설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층이나 교육청 수준에서의 이런 이제 교사 풀들을 마련하고 그런 것들을 수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또 교실의 크기라든가 교실의 시설을 어떤 것을 해서 그 교육의 효율적인 것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것이 필요한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의 진로 지도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요건을 말씀해 주시고 동의하고요.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 제가 하나만 강조드리려고 하면
학생들에 대한 진로 교육, 진로 지도가 사실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되려면 그 이전부터 내실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생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교 학점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로 교육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온라인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을 취합해서 각 후보자들에게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입니다. 직업계 고교뿐만 아니라 공교육에서 노동교육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의 부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계시는지, 현실적인 강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강은희 후보자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있을 때 근로 현장의 청소년들을 근로 지도과 노동 권리를 교육하고 지도해주는 지도원들을 많이 임명을 해서 현장에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특성화고를 나갔을 때 특성화고에 실습을 하거나 아니면 특성화고 출신으로 현장 실습에 갔을 때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근로계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교육 기조로 봤을 때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의 정책은 향후에도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근로에 대한 교육, 노동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다음 일방적으로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 근로교육이, 노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이런 관련된 교육의 제반적인 권리 교육을 시켜주고 학생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홍동률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네, 특히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의 질문이니까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제 물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고 물론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고 사회 직장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사실은 사회 진출해서 하나의 근로자로,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기본적인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구대학교 총장으로 일할 때 이런 쪽에 대학생들까지도 대단히 취약하고 대단히 준비가 안 돼서 부당한 침해를, 권리 침해를 당하는 사람을 무수히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던 경험이 있고요.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이런 노동인권교육, 그리고 노동교육, 그리고 그걸 더 포괄해서 민주시민교육까지 우리 학생들이 사회 진출해서 민주시민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혹은 글로벌 세계 시민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양교육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사일 후보자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를 가는 것이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공부를 좀 못하는 학생들이 가는 이런 인식이 있는 사회에서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런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그 주제들에 맞는 여러 가지 신설들을 갖추고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지원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그 바깥에서 사회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 가져야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그저께 노동절 행사에 가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는 사회, 우리나라 사회는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유학했던 덴마크 같은 나라들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고 또 그 결과로 어떤 직업을 가져도 동일하게 수입이 되는 그런 사회를 형성해 있어서 직업에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사회적 성숙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성숙도가 미숙하기 때문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 좋은 직업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 그 진로 적성 교육과 이렇게 어긋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교육청 단위 내에
학교 내에서 우리가 고민해서 당연히 해야 될 단기적 과제들이 있고 사회 전체에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아주 바람직한 세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이나 사회교육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그런 노동의 가치를 드러내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온라인 질문입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통일과 평화 교육과 관련해서 각 후보자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홍동열 후보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겠습니다만은 큰 방향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전환이어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남민의 자녀로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피난민이었지만 그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월남민의 한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대단히 큽니다. 어서 빨리 이런 그 평화가 정착이 돼서 이 월남민의 한도 풀어주고 우리 아들, 딸들이 안전하게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기를 교육자의 한 사람은 대단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교육에도 담아내서 그야말로 우리 학생들이 평화, 통일 시대를 향해 가고 준비하고 평화, 통일 시대의 주체로 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관점과 이런 역할을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준비하고 그렇게 교육 과정을 담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김사일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년 전에 제가 외국에 나가기 전에는 저도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라를 떠나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이 만나면 당신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 그럼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왔다 그러면 당신 북에서 왔느냐? 남에서 왔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대한민국밖에 없고 남한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정작 바깥에서는 그런 것들의 질문들이 일상화되어 있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통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나라로 이렇게 인식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알고 굉장히 부럽게 생각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의 길로 가는 평화의 길로 가는 단초를 마련하는 것은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적대시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적으로 풀어갈 때, 화해적으로 풀어갈 때에 대한 대비가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마련되어야 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세계 평화에 기하고 한반도 평화의 문제 푸는 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지구촌 전체의 평화에 정착에 기여하도록 그리고 과거의 문제들까지도 같이 풀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강은희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선 남북 정상 간 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우선 통일 교육은 남북한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정확한 상황을 잘 알려주는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정치 상황도 제대로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고 북한의 같은 상황도 역시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한 민족으로서 통일을 가져가려면은 우리가 각각의 위치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한이 세계의 평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이고 이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국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한 민족으로서
왜 통일이 필요한지 제대로 된 통일 교육을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온라인 질문입니다. 교육 토론회는 특정 정당 정치 이야기가 배제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각 후보님들께서는 진보 후보이신지 보수 후보이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향을 좀 말씀해달라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김사열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출마할 때에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저는 교육의 중립적 가치를 헌법에서 보장한 대로 가겠다고 했고 여기가 교육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현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진보적인 것은 보수적인 것은 받아들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제가 뭐 정당 활동을 한 적도 없고 정치에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의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보수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진보적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맞게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던 대로 무상교복이라든가 이런 의무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진보적 스탠스를 가지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인성교육이라든가 가정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혹시 보수적인 가치가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따르는 것이 저는 현실적으로 맞다고 하는 거죠. 그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거죠. 네, 다음은 강은희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에 있어서 중립적 가치는 우리 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소중한 가치입니다. 교육을 이념의 장으로 몰아가거나 어떤 특정 정치적 성향이 교육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보하기에 굉장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하지만 현재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육의 중립적 가치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봤을 때 교육을 어떻게 변화하느냐는 관점에 봤을 때 진보적으로 변화한다고 하면은 교육을 너무 급격하게 바꾸어서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교육의 혁신은 깨야돼 현실의 바탕이 되고 교육의 점진적 변화를 통해서 아이들을 한꺼번에 한 곳으로 내몰아치고 교육이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는 교육의 보수적 가치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교육은 더욱더 변화하고 역동적으로 해야 되고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교육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대로 보살펴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홍덕률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출마할 때부터 일관되게 교육감 후보를 혹은 교육의 문제를 진보 보수의 이분법으로 접근하지 말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의 논리입니다. 교육자의 논리는 아닙니다. 저는 굳이 저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하라고 하면 앞에 잠깐 언급했듯이 대구교육청이 설정하고 있는 인재상 따뜻하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길러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구교육청의 교육 목표고 인재상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고자 평생을 노력했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취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저부터 변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뜻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제가 사랑하고 품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었고 개방적인 사람, 이 닫혀 있거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은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통과 공감의 리더십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따뜻하고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네, 새 후보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질문에는 이 밖에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게 시급합니다. 이런 질문도 올라와 있었고요. 과밀 학급이 많이 있어서 학교에 한 반에 38명 이상인 경우 교과 과정에서 토론 수업이 불가하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질문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가 주최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구시 교육감 예비 후보자 토론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공통 질문과 OX 답변, 그리고 상호 질문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벌여주셨는데요. 앞선 토론에서 미진했던 부분이나 또 보충하실 부분이 있으시면은 한 후보당 2분씩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교사를 해봤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을 했습니다. 청소를 할 때면 먼지 나는 아이들과 함께 뒹굴면서 성장을 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 바탕이었기 때문에 국회에 가서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어서도 우리 청소년의 미래에 대해서 현장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열심히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 청소년의 아픔을 현장에서 누구보다도 절절하게 절감했고, 이런 청소년들이 정말 더 많이 발생하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교육 현장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 사람이 제가 했던 일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많은 교육 정책을 법으로 만들었고, 법으로도 안타까움을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이제는 교육 현장에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교육 문제를 현장에서 교사의 자율권을 더 높이고 교육 정책을 꾸준히 실천해 준다면, 어떤 한두 개의 지표에 의해서 교육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준다면 우리 교육은 반드시 미래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육감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다음은 홍덕률 후보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교육감 후보로 출마 뜻을 밝히고 난 이후에 꽤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학생들도 있었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또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그 한참 에너지가 넘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딸린다라고 저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느 학부모님께서는, 어머니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실에서 저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상당히 지금 보람도 못 느끼고 여러 가지 잡무에 시달린다는 하소연도 하셨습니다. 돌아서서 제가 눈물을 머금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교실 살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제가 뜻을 굳히고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어떻게든 이것은 교사와 교육감이 다 할 수 있는 숙제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라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지자체는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박물관, 문화예술단체, 체육관, 모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내는 일에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교육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교육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어느 한쪽의 진영이나 분파에 몰입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통시키고 뜻을 모아내야 합니다.
그런 역할을 제가 할 수 있고 해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사일 후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적이고 자율적이어야 할 교육 현장은 정치 권력이나 자본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미 우리 교육은 정치에 휘둘려 여러 번 퇴보를 거듭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교육은 교육 전문가에게, 정치는 정치인에게 아끼는 지혜로운 대구 시민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평생을 오직 교육 하나만 바라보고 온 제가 시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대구 교육을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 한 사람의 댐데미를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발자취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번지르르한 디자인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지, 준비도 없이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경력 하나만 믿고 교육감에 도전하는 것은 아닌지 대구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학교와 교사는 학생의 학력을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아이들 재능 하나하나를 찾아내고 그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김사일이 교육감이 되려는 이유는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결정하는 교육 현장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구의 아이들이 표정이 달라졌다는 그 소리를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자 교육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형 공교육 교육을 통한 교실 자치를 실천해 대구 교육의 출발 원점으로 삼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토론회가 앞으로 4년간 대구 교육을 이끌어갈 교육감을 뽑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인터넷 기자협회가 주최한 대구 교육감 예비 후보자 토론회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는 경북 교육감 예비 후보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새 후보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대구시 교육감 예비 후보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